네, 지난 시간까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joint marginal conditional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robability measure 얘기할 때 joint marginal conditional 얘기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사용되는 경우가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돼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한꺼번에 생각할 때 조인트라는 게 뭔지, 마지널이 뭔지, 컨디셔널이 뭔지, 일종의 정의예요. 정의인데 한번 이해하면은 쉬운데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고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는데 X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디스트리뷰션이 뭘 의미하냐면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이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자, 오메가가 이렇게 있고요. 오메가의 샘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샘플마다 그 샘플이 발현될 확률만큼의 진흙을 묻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0.3, 여기가 0.4, 얼마야 되지? 2 하면은 안 되죠? 1.1 하면 토탈이 1이 되나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x는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론가 갈 거고, 이게 어디론가 갈 거고, 이것도 어디론가 갈 거고, 뭐 이거는 세 번째 포인트랑 네 번째 포인트가 같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각각의 샘플에 묻어있던 진흙들을 X라는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리얼라인상으로 옮겨줘요. 그러면 여기에 0.3이 묻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0.4가 묻어 있을 거고, 여기에는 얼마가 묻어 있을까요? 0.3이 묻어 있겠죠. 요 분포가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distribution of x라고 불러요. x의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묻어있는 진흙의 분포는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고요. 요 리얼라인 상에 붙어있는 진흙의 분포는 x의 분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왜 x의 분포라고 하냐? 이름을 좀 이해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x의 분포를 안다고 그러면 x가 1일 확률은 0.3이에요. 여기에 0.3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x가 1이 될 확률은 0.3이에요. 그리고 x가 2가 될 확률은 0.4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0.4의 매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x가 3이 될 확률은 0.3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라인상에 묻어있는 진흙의 분포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리얼라인 상에 그 진흙이 옮겨간 그 양태를 보면 그 x가 어떻게 그 진흙들이 어떻게 분포하여 있는가를 보면은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라는 걸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x의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냥 영어로 썼는데 예. 그냥 그 얘기입니다. 챗GPT 없을 때 만든 거라서 영어가 콩글리시예요. 이렇게. PDF, PMF는 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CDF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joint distribution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그래보죠.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서 이번엔 이렇게 간다고 그럴까요? 1, 2, 3. 네? 그러면 이번엔 여기는 매스가 얼마큼 있나요? 0.7이죠. 여기는 0.2, 여기는 0.1이에요. 요거는 y의 분포예요. y의 분포예요. 근데 x하고 y를 동시에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의 x값은 어디로 가죠? 요거의 x값은 요거의 x값 1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죠. 그러니까 1, 3 이쪽으로 0.3이 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2, 2 여기로 0.2가 가고요. 그 다음에 0.4 0.4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 여기로 가죠. 0.3 0.4 1, 2, 1, 2, 3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3으로 가고 2로 가고 0.2 요거는 3으로 가고 1로 가고 이렇게. 그죠? x하고 y를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에서 플레인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면 오메가에 있는 포인트들은 평면으로 가요. 그러면 오메가에 묻어있는 진흙들은 평면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1, 3에 0.3이 가고요. 2, 3에 0.4, 그 다음에 3, 2에 0.2,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한데? 3, 2, 여기죠? 이렇게 가. 네, 요거를 그림을 조금 자세히 그려.
여기에 0.1, 여기에 0.2, 여기에 0.4, 여기에 0.3.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거를 x하고 y를 동시에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x, y의 joint distribution이라고 불러요. joint distribution. 그래서 joint라고 그러면은 몇 개 랜덤 베리어블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개 생각했지만 3개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R3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0.3인데 여기 얘기하는 게 x가 1이고 y가 3일 확률이 0.3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게 조인트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자, 근데 색깔을 좀 바꿔서 요거를 x축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다운 시켜요. 메스들을 프로젝트 다운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0.3이 오고요. 여기에 얼마 오나요? 0.4가 오죠? 여기에 얼마가 오나요? 0.3이 오죠? 요게 x의 분포예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매스를 이쪽으로 프로젝트 다운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0.7이 오고요. 여기에 0.2, 여기에 0.1이 와요. 요거는 y의 분포예요. 요거 각각의 x분포가 되고 y분포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probability measure의 성질 1, 2, 3, 4, 5, 6, 7 중에 몇 번인가요? probability measure의 성질이 7가지가 있었어요. 1, 2, 3은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4, 5, 6, 7이 있었거든. 네? 네, total probability로. 네, total probability로 그렇게 해도 되고, 오케이, 아마 4번이었을 것 같은데. 요거 1, 2, 3은 액션이고요. 1, 2, 3은 액션이고, 요거 4번이 해당이 됩니다. 집에서 생각해 보죠. 예, 용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이걸 칼럼썸이라고 해야 될지 로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줬어요. 그래서 x축에 썼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널이라고 불러요. 마지널이라는 게 뭐냐면 여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백에 썼다고 해서 마지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널이라고 불러요. 예, 봅시다. 예,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건
PMF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Joint CDF니 뭐 요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뭐냐면 간단하게 쓴 건데 x가 어떤 특정한 x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특정한 y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PMF라고 불러요. 요 함수를 PMF라고 불러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어떤 특정한 x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쓰려면 probability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인데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PMF of x예요. x의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고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y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앞에서 본 폼으로 써볼게요. 네. 여기 앞에서 풀폼으로 쓰면 probability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y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probability x가 x 곱하기 probability y가 y 기분 x. 이게 뭐예요? 체인 룰이에요. 체인 룰이에요. 그걸 좀 심플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용어를 보면 요거가 뭔가요? 조인트인가요? 마지널인가요? 조인트예요. 요거는 조인트인가요? 마지널인가요? 마지널이에요. 왜냐하면 probability x given x는 probability x 여기 조인트거든요. 이거를 모든 y에 대해서 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이 주어져 있고요. 그 칼럼에 있는 모든 매스를 다 썸을 한 거예요. 마지널이에요.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컨디셔널. 그 지난번 프로버티 매저 할 때도 조인트, 마지널, 컨디셔널 얘기를 했어요. 조금 엉성하긴 했지만 조인트, 마지널, 컨디셔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마지널하고 컨디셔널을 알면 거기로부터 조인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체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널 여기 지금 요게 조인트고요. 썸을 하면 마지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 x에 대한 썸을 하면 y의 마지널이 나와요. y의 분포가 나와요. 이렇게. 그거를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컨디셔널의 정의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 이 조인트 마지널 컨디셔널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내가 안 붙였나? 여기 붙였네. 요거는 첫 번째 거는 체인 룰이고요. 첫 번째 건 체인 룰이고 두 번째 거는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컨디셔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냥 조인트 마지널 컨디셔널 중에서 두 개를 알면 그 두 개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포뮬라의 이름은 체인룰, 마지널리제이션, 컨디셔닝. 이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규칙은 뭐 거의 그냥 눈 감고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좀 전에 손으로 그린 그림을 좀 옛날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건 어떻게 그렸더라? 아마 PPT로 그리고 잘라가지고 레이텍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페어 코인을 3번 플리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인 플리핑을 3번 하면은 8가지 경우가 있고 8가지 경우가 각각이 이퀄리 라이트게 하니까 각각이 8분의 1의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벽돌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벽돌 하나의 무게는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 개 랜덤 베리어블 생각하는데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 x는 처음 두 번의 코인 플립에서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그걸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로가 x가 제로라는 건 처음 두 번에서 헤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1이라는 건 처음 두 번에서 헤드가 한 번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x가 2라는 건 처음 두 번에서 헤드가 두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원래 오메가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x라는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리얼 라인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8분의 2고 x가 1일 확률은 8분의 4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8분의 2구나.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뭐냐면은 토탈 헤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0부터 3까지가 가능해요. y가 0이라는 건 헤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TTT고요. y가 3이라는 건 헤드가 3번 나왔다는 거고, 그건 HHH예요. 그리고 나머지 2, 1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y의 분포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인트를 보면 이렇게 돼요. x축은 x가 어떤 값을 가질 건가, 그 다음에 y축은 y가 어떤 값을 가질 건가, 그걸 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에 있던 매스들이 플레인상으로 옮겨간 거예요. 플레인상에 x, y의 조인트가 저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x가 1이고 y가 1일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x가 1이고 y가 1일 확률. 예? 네, 8분의 1. 예.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x가 어떤 값을 갖고 y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이 기술이 돼 있어요. 이 그림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로부터 마지널 계산을 하는 걸 생각하면 조인트가 저렇게 있고요. 그러면 x축으로 모두 칩을 내리면 x의 분포가 나와요. 네? 마지널리제이션을 한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y축으로 프로젝션을 하면 마지널 분포가 나오는데 그거는 y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다음에 컨디셔닝을 보면 x가 주어졌다, x가 1이다 그러면은 x가 1이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x가 1이 아닌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조인트 분포가 저런 식으로 보여요.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그 칩 하나의 무게가 8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칩 하나의 무게가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y가 1이 될 확률은 얼마가 돼요? 50%예요. 그죠? 그러니까 컨디셔닝이라고 그러면 그 주어진 컨디셔닝을 만족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탈 매스가 1이 안 됩니다.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토탈 매스가 1이 되도록 리노멀라이즈 하고 프로버티 메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y가 2라고 주어지면 이제 나머지 칩들은 없어진 거고요. 이제 칩이 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칩 하나의 무게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x가 1일 확률은 이 상황에서 3분의 2. 오케이. 예, 조금 전에 한 거는 그림으로 한 거고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조인트가. 그러면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하면 이제 x의 분포가 나올 거고요. 로우마다 썸을 하면 y의 분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는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숫자로.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x의 PMF를 구하라 는 거고요. 그럼 x의 PMF를 구하려면 그냥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주면 돼요. 아까 그림으로 얘기한 거를 그냥 숫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y의 마지널을 구하라 그러면 y의 PMF를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로우마다 로우 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가 1일 때 y가 1일 때 x의 컨디셔널 PMF를 구하라. y가 1일 때 x의 컨디셔널 PMF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토탈 매스가 1이 아니죠. 토탈 매스가 1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가 10이 아니고 3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의 컨디셔닝을 구하라. x가 2일 때
x가 2일 때니까 요것만 살아있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4로 바뀌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확하게 그 아이디어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건 뭐 오케이. CDF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보죠. XF 리얼라인이 있고요. 이게 X의 분포라고 그랬죠. X의 분포라고 그랬죠. 숫자를 줄까요? 0.4, 0.3, 0.2, 0.1, 0, 1, 2, 3. X의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MF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X가 1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2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여기 이렇게 써 있는 요 숫자들이 PMF예요. X의 분포를 표현할 때 PMF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CDF라는 걸 사용할 때도 있어요. 편한 걸 사용하면 돼요. CDF는 뭐냐면 CDF는 cumulative 스페링 헷갈리면 날렸으면 돼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에요. 그래서 보통 F라고 쓰고요. A가 주어지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줘요. 이게 CDF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점에서 CDF 값이 얼마일까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매스의 토탈 매스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0이에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0.3이에요. 여기까지 0.3이에요. 여기서는 얼마일까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매스가 토탈 매스 큐뮬레이트에게 누적해서 매스가 얼만큼 있느냐 두 덩어리 있죠? 0.5예요. 0.5. 여기는 얼마일까요? 0.9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매스가 얼마냐? 0.9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조금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3241. 이게 0.3, 0.2, 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점프가 있는데 0.3 점프가 있고요. 여기 점프가 0.2고요. 여기가 0.4, 여기가 0.1. 그래서 값을 보면 0.3이고요. 0.5. 여기는 얼마예요? 0.9. 여기는 1. 그래서 CDF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CDF가 만족하는 성질을 볼까요? 첫 번째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라고 쓸까요? 아까 위에서 a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다음에 right continuous 하고요. left limit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쪽에 이렇게 하면 어디서나 다 right limit 값하고 함수 값이 일치하고요. left limit은 존재하지만 함수 값하고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3번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점프 사이즈는 점프가 있죠. 점프 사이즈는 여기가 A라고 그러면 probability X가 A일 확률이에요. 점프가 생기면 점프가 어느 지점에서 점프가 생기면 그 점프 사이즈는 거기에 있는 매스 질량이에요. 그래서 티피컬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가 5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2예요. 그 다음에 12일 확률은 얼마예요? 0.2. 그죠? 점프 사이즈만 보면 돼요. 점프 사이즈가 0.2네. 네. 여기 문제가 있군요. X가 5일 확률은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0보다 여기 보면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6이죠.
그리고 x가 20일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20에서 점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4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20을 기준으로 20 밑으로 0.6이 있어요. 26, 그러니까 20, 지금 x가 20인데 20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점프가 없죠? 점프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매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0.6이니까 20을 기준으로 밑으로 0.6이 있다는 거고요. 위에 0.4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이 우리 이벤트가 사건이 독립이다 아니다 그런 사건이 독립이다 뭐 페어와이즈 독립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AB가 독립이다. 이건 건 뭐냐면 이거예요. AB가 독립이라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독립이다 하는 거는 조금 노테이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쓸게요. 이거 조금 노테이션이 안 좋아요. 요거예요. 요게 조인트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마지널이에요. 그래서 x하고 y의 독립이라는 거는 조인트가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면 독립이라고 불러요. 자, 요게 만족하는지 체킹하려면 이퀘이션을 몇 개 체킹해야 돼요? 한 개만 체킹하면 되죠. 자, 요거가 만족하는 걸 체킹하려면 이퀘이션을 몇 개 체킹해야 돼요? 모든 스몰 x와 모든 스몰 y에 대해서 체킹을 해야 돼요. infinitely many identity가 만족이 돼요. 여기 제가 안 썼네요. for all x and y. 모든 x, y에 대해서 이 아이덴티티가 만족이 돼야 돼. 그래야 x하고 y가 독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프한 조건 같은데 우리가 티피컬리 그걸 가정을 해요. 우리가 뭐 동전을 던질 때 첫 번째 동전 던진 거하고 두 번 동전 던진 거하고 결과가 다를 거다. 독립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코인 플리핑을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첫 번째 코인 플리핑이 헤드냐 하는 거고 Y는 두 번째 코인 플리핑이 헤드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하고 두 번째 결과가 전혀 무관할 거다 그렇게 가정. 그 다음에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조인트 노테이션이 조금 제가 노테이션을 어뷰스하고 있는데 조인트가 각각의 마지날의 프라닥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 요게 x1이 x1이고 x2가 x2고 뭐 xn이 xn 파티큘러 밸류들을 가질 확률이 x1이 x1 값을 가질 확률 곱하기 x2가 x2 확률을 가질 확률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쓰면 이게 아마 저기 이퀘이션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좀 노테이션을 어뷰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P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P가 다른 P예요. 그러니까 이 P는 X1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고요. 요거는 써줄게. 지금 보니까 너무 노테이션을 어뷰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 probability x1 equal 이렇게 씁시다. x2 a2 xn an equal probability x1 a1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아마 줄이 너무 늘어나서 제가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는 똑같아요. 임의의 두 개의 페어를 뽑았을 때 그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면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예요.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하고 인디펜던스가 다르다는 건 지난번에 이그젬플 보여드렸죠. 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한 이그젬플을 봅시다. 지금 X의 PMF하고 Y의 PMF가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X하고 Y가 독립이라고 그랬을 때 조인트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Y의 PMF고요. 이게 X의 PMF예요. 그랬을 때 X하고 Y가 독립일 경우에 조인트를 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돼요. 각각의 마지날을 곱하면 돼요. 독립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오케이. 요번에는 조인트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독립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보나마나 독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봅시다. 네, 이거 딱 보면 압니다. 세대가 다른 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오케이. 자, x가 제로라고 그래보자. x가 제로예요. x가 제로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y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x가 제로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그러면 y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y는 1, 2, 3이 확률이 같아요. 유니폼하다고 그래요. 1, 2, 3의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y의 분포는 유니폼. 근데 어디서 유니폼이냐면 1, 2, 3에서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x가 2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y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x가 2예요. 요거예요. 그럼 x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y는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제로라고 했을 때 y의 분포하고 x가 2라고 했을 때 y의 분포가 달라요.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y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x가 0을 가질 때랑 x가 2를 가질 때랑 y의 컨디셔널 분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y가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독립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저의 하이 레벨 뷰고 이제 수학적으로는 조인트가 마지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마지날의 프로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루어지기 훨씬 직관적인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전에 컨디셔닝에서 컨디셔널 정의할 때 밑에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수학적인 정의는 이게 아니지만 이거 충분히 mathematically correct argument예요.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x의 마지날 계산하고 y의 마지날 계산을 해서 조인트하고 마지날 프로덕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네요. 그렇게 안 했네요. 네, 저가 얘기한 대로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자 마지날을 구하고 자 봅시다. x의 마지날부터 구해 봅시다. x가 0이 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인데 그냥 6분의 3으로 합시다. x가 1일 확률은 6분의 2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은 6분의 1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마지널리제이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걸 해봅시다. y가 0일 확률은 0. y가 1일 확률은 y가 2일 확률은 y가 3일 확률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x가 1이고 y가 2일 확률은 만약에 독립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가 1일 확률은 이렇게 되고 y가 2일 확률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6이죠. 6분의 1이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 아규먼트가 훨씬 더 쉽게 와닿아요. 그냥 딱 조인트 분포만 딱 보면은 예, 잘 보면 보여요. 오케이.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이름 있는 디스트리뷰션들을 설명을 할게요. 한 학기 내내 이거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셔. 요거는 베르누이 P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르누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P코인이 있어요. P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인 걸 P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코인을 던져요. 그래서 이게 헤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헤드면 1, 그렇지 않으면 제로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베르누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P코인을 한번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 아니면 0이에요. 1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P고요. 0이 될 확률은 1 빼기 P예요. 1 빼기 P는 앞으로 Q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네,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0하고 1을 값을 가진 분포는 베르누이예요. 그 다음에 X가 BMP라고 그러면 이거는 베르누이가 아니고 바이노미알입니다. 이거는 P코인을 의미하고요. N은 N번 플립한다는 거. 그래서 바이노미알 NP는 뭐냐면 P코인을 독립적으로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요.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나요? 0, 1부터 해서 n까지 가능해요. probability는 예를 들어서 K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X가 K라는 건 뭐냐면 P코인을 그러니까 한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인 코인을 독립적으로 N번 실행을 했을 때 K번 헤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돼? n choose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스 분포를 보면 0, 1, 2, 3, 4, n까지 가능하고요. 매스 분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린 게 없나?
응? 어, 왜 안 돌아가지?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을 그린 게 뭘 그린 거냐면 바이노미얼 3 0.7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코인 플리핑을 한다는 거고요. 한 번 코인 플리핑을 했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0.7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파란색이 PMF입니다. PMF가 이렇게 됐고요. PDF가 무슨 색이죠? 이게 핑크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색이죠? 네, 저기 야리꾸리한 색이에요. PMF, CDF가. 오케이. 아마 N하고 P를 바꿀 수 있게 코드가 작동돼 있을 텐데. N하고 P. 오케이. 코드를 좀 봐야겠네. 어우, 고치지 못하게 해놨네. 오케이. 5개 하고, 페어코인이라고 그려보죠. 코인을 5번 던지고요. 페어코인으로. 왜 이렇게 짜는지. 그러면 P가 0.5예요. 그리고 페어코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PMF를 보면 좌우 대칭이에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오케이.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P를 설명하죠. 요거 설명하기 전에 이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근데 전에 상대 쪽에서 누가 텍스트북을 가져왔는데 거기는 버전 다른 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를 하니까. 오케이. 이건 geometric distribution이라는 거고요. 이 P는 뭘까요? P코인이에요. P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첫 번째 헤드가 나올 때까지 던져요.
그래서 몇 번이나 코인 플리핑을 했는지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x가 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했을 때 x는 뭐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다른 버전은 뭐냐면 테일의 개수만 카운트해요. 그래서 다른 버전에서는 x를 3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4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1부터 가능해요. 그쵸? 1부터 가능해요. 1, 2 해서 k 이렇게까지. k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예? 2에 지금 p가 0.5가 아니에요. q의 k-1승 곱하기 p. 네. 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나는 이 버전을 써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하면 요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에요. p는 p코인이고요. 요거는 number of head.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로 R개의 헤드가 나올 때까지 B코인을 던져요. 네? 그래서 count number of flips. 이그젬플을 보죠. 예를 들어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헤드가 3개 나올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헤드 3개 나왔죠. 그러면 x가 뭐예요? 6이에요. 이 네거티브 바이널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다른 버전은 뭐냐면 테일의 개수만 카운팅하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헤드 카운트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개수가 3이죠. 이게 1이죠. 이게 2죠. 이거를 더하면 6이 나오죠. 요거 각각이 보면 지오메트릭 P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바이노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까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바이노미얼 5p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ail, tail, head, tail, head 그러면 여기서 x가 5죠. x가 2죠. 그죠? 그러면 각각의 헤드냐 테일이냐 물어봐서 테일이면 0, 헤드면 1을 줘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이게 나오죠. 그죠? 근데 요거 각각은 베르누이 P예요. 각각이 1 아니면 0인데 그 각각의 1 아니면 0이 어떻게 제너레이트 됐냐면은 P 코인을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1을 줬고요. 그렇지 테일이 나오면 0을 줬어요. 그거의 정의는 베르누이 분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5개의 독립적인 베르누이 분포 숫자를 제너레이트해서 더해 준 거예요. 여기서는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일 때 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요 숫자가 3개의 독립인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된 걸 더하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중에 중요한 아이디어로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요 4개의 분포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내내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 4개 분포에 대해서 평균이 얼마인지 분산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을 할 거예요. 평균 분산 계산은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된다, 분산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치트시트에 분명히 어딘가 써 있을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 치트시트 사용하기로 했죠. 거기 어딘가에는 써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먹어요. 네. 오케이. 그림을 좀 보면, TMF하고 CDF 관계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지금 이게 베르누이 0.7이에요. 그러니까 0.7이라는 거는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0.7인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동전을 한 번 튀겨서 헤드가 나오면 1, 테일이 나오면 0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될 확률이 0.7이고요. 테일이 될 확률이 0.3이에요. 그걸 누적해서 매스를 계산을 하면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CDF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고 매틀랩 코드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를 쓸 때 매틀랩으로 써서 그때 제가 파이썬을 몰라가지고 그냥 코드는 잊어버리시고 요새는 파이썬이 대세니까. 오케이. 요거는 바이노미얼 NP인데 n은 10이고요. 10이라는 거는 10번 동전을 던진다는 거고요. P가 0.7이라는 거는 한 번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0.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전을 10번 독립적으로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겁니다. 그러면 0부터 10까지 가능하고 각각의 PMF를 저렇게 그린 거고요.
P가 0.7이기 때문에 요 분포는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보시면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DF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뭐 같은 스토리예요. 네, 지오메트릭의 PMF 그렸고 그 다음에 그걸 누적하면 CDF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세 개의 헤드를 볼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이그젬플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그젬플이에요. 코드를 여러분이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인데 뭐냐면 내 컴퓨터에 제로하고 1을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베르네이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0, 1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P가 0.7이다. 그런 걸 제너레이트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돌리면 0하고 1이 나올 거고요. 1이 될 확률이 0.7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0, 1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어요. 0, 1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쏴주는 게 1하고 0을 쏴준다고 그래봐요. 어떤 확률로.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 0이 아니고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되는 게 x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냥 2x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그래서 x가 1이면 2x 마이너스 1이 1이 되죠. 그리고 x가 0이면 2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티피컬리 0, 1을 제너레이트 해주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2x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P고 요게 Q다. 그러면 요게 P고 요게 Q인 겁니다. 확률이. 뭐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이 써요. 오케이.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X는 바이노미얼 NP고요. Y는 바이노미얼 NP예요. 이쪽에 물결 표시가 뭐냐면 X의 분포가 저렇다는 거예요. Y의 분포가 저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분포가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건 P코인을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였죠. 그리고 Y는 P코인을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p코인을 n 플러스 n번 코인 플리핑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케이. 일단 P는 같아야 되고요. P는 같아야 돼요. P코인은 같아야 되고, 그래서 X라는 게 P코인을 N번 던지고, Y는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건데, 그걸 더한다고 그러면 N 플러스 N번 코인 플리핑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고요. 독립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를 제너레이트 할 때 사용했던 코인 플리핑하고 Y를 제너레이트 할 때 사용했던 코인 플리핑이 전혀 다른 인디펜던트한 코인 플리핑이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P코인을 N 플러스 N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거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의 분포는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네.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철수가 있어요. 철수 보고 n번 코인 플리핑을 하고 p코인을 써서 철수 보고 n번 코인 플리핑을 독립적으로 p코인을 사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를 나한테 보내달라 한 걸 x라고 그럴게요. 철수의 여자친구가 영희인가? 맞아요? 영희가 맞나? 모르겠는데 영희 보고 p코인 가지고 n번 던지라고 했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헤드의 개수를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이걸 x, y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요거 더하면 이 x 더하기 y는 p코인을 독립적으로 n 플러스 n번 던져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 p고요. 요거는 바이노미얼 np, 요거는 바이노미얼 mp가 되고 xy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얼 np고 y가 바이노미얼 mp고 x하고 y가 독립일 때 x 더하기 y는 바이노미얼 n 플러스 mp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번엔 다시 해보죠. 철수가 안철수가 아니고 철수 보고 10번 코인 플리핑을 하라고 했어요. P코인을 가지고. 그래서 헤드를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번에 영희 보고 3번 코인 플리핑을 하고 철수가 이미 10번 코인 플리핑을 했잖아요. 철수 거하고 영희 거, 철수의 돈은 내 돈 해가지고 철수 코인 플리핑하고 영희가 추가적으로 코인 플리핑 한 거를 더해서 리포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는 바이노미얼 10p고요. y는 바이노미얼 뭘까요? 13p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x하고 y가 독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7이라고 그랬으면 영희는 7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리포트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 경우에 바이노미얼 23p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요, 완전히. 예? 예? 잘 안 들려요. 예. 예. 독립이 아니면 달라요. 분포가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증명은 제가 위에 써놨고요.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좀 전에 얘기한 증명이 이거고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예, 예,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증명을 선호합니다. 예, 두 번째 증명은 관심 있으면 보시고. 오케이.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 여기에 지금 한 40명, 5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 N명의 사람이 있어요. birthday problem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은 365일이고요. 2월 29일 생일 있는 사람한테는 미안해요. 2월 29일은 없어요. 그리고 쌍둥이도 없고요. 독립적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균이라고요. 할리데이 이펙트, 위켄드 이펙트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균이래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AIJ는 뭐냐면 AIJ는 I하고 J하고 생일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1의 AIJ는 뭐냐면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AIJ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I하고 J가 생일이 같으면 AIJ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는 1을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반대의 경우로 I하고 J가 생일이 다르면 I하고 J가 생일이 다르면 이 인디케이터 펑션은 0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게요. 인디케이터 A는 1 아니면 0이에요. A가 발생을 하면 1을 주고요. A가 발생하지 않으면 0을 줘요. 그러면 요거의 분포는 뭔가요? 베르누이 분포예요. 베르누이고. 베르누이 분포인데 P가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A가 발생할 확률이죠.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 if aij. 다시 얘기하면 i하고 i 생일하고 j 생일이 같을 때 0, otherwise i하고 j 생일이 다를 때. 그러면 요거는 분포가 어떻게 돼요? 베르누이죠. 왜냐하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P는 365분의 1. 그죠? I하고 J가 생일이 같을 확률은 365분의 1.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뭐냐면, 각각의 페어한테 물어봐요. X는 뭐냐면, 각각의 페어한테 물어봐요. 생일이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그러니까, 요 랜덤 베리어블은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예요. 1이 될 확률이 365분의 1이에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페어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1 아니면 0인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썸은 몇 개가 있는, 요 썸은 몇 개의 항을 썸하는 거예요? n choose 2예요. 그걸 쭉 더했어요. 그러면 이게 0 아니면 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노미얼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인디케이터 펑션은 0 아니면 1이에요. 1일 확률은 365분의 1이고요. 그거를 n choose 2개 더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코인 플리핑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코인 플리핑을 한 번 했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365분의 1인 코인인데 그거를 n choose 2번 동전을 던져서 썸을 해서 x라고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바이노미얼이 되지 않을까요? 문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이노미얼일까요? 아닐까요? 좀 전에 여기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 x가 베르누이고 그러니까 n이 1이라고 그래봐요. y도 베르누이 p고 그러니까 x가 베르누이 p인데 p가 365분의 1이고요. y가 베르누이 p인데 p가 365분의 1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바이노미얼 2p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독립이면 돼요. 독립이면 그 얘기가 맞는데 독립이 아니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좀 쓰면서 얘기합시다. 인디케이터 이거는 1 아니면 0이에요. probability는 365분의 1, 요거는 1 빼기 36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분포는 베르누이예요. 그죠? 그래서 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페어한테 물어본 거예요. 생일이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같으면 1, 다르면 0.
그래서 만약에 요게 독립이라면, 이게 만약에 독립이면 요거는 바이노미얼, 독립이라면 바이노미얼 n이 여기 n 수고 p는 365분 이렇게 돼요. 독립이라면, 이게 독립이면.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저건 독립이 아니에요. 저건 페어와이즈 독립이지 독립이 아니에요. 우리 그 독립하고 어떤 이벤트가 독립, 페어와이즈 독립 그거 얘기할 때 요 이그젬플을 썼습니다. AIJ가 페어와이즈 독립이지만 독립은 아니었어요.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요 AIJ 이벤트로서 보면 이게 페어와이즈 독립이긴 하지만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면 인디케이터 펑션도 똑같습니다. 인디케이터 펑션도 페어와이즈 독립이지만 독립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이 아니에요. 바이노미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세 명이 있다고 그래, 그죠? 세 명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노미얼 3P 같은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sum indicator ij는 0이 가능한가요?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다 생일이 다르면 이게 0이겠죠. 그죠? 1이 가능한가요? 1 가능하죠. 두 사람이 생일이 같고 한 사람이 생일이 다르면. 그죠? 3 가능한가요? 3? 세 사람 다 생일이 다 같으면 3이 나오죠. 2가 가능한가요? 2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또 누가 있나요? 철수, 영희 또 아무나 미영이 오케이. 2가 되려면 철수하고 미영이가 생일이 같다고 그려보죠. 철수하고 미영이가 생일이 같아요. 그 다음에 2가 되려면 또 다른 페어에서 생일이 같아야 되죠. 그럼 뭐 철수하고 영희하고 생일이 같다고 그려보죠. 그러면 미영이하고 영희하고 생일이 같을 수밖에 없죠.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지금 요 인디케이터, 요 AIJ는 이벤트 입장에서 봤을 때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 하지만 인디펜던트 하다, 페어와이즈는 인디펜던트예요. 하지만 인디펜던트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랜덤 베리어블로 인디케이터 펑션을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로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 합니다. 하지만 인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하고 인디펜던스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인디케이터는 메르누이고요.
만약에 이 인디케이터가 독립이었다면 x는 바이노미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디케이터가 독립이 아니에요. 페어와이즈 독립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이노미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n이 3명인 경우에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러면 0, 1, 2, 3이 가능한데 이 인디케이터를 써만 놓으면 2가 불가능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인디펜던스가 굉장히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뭐 하지 말고 전에 같은 생일이 있는 사람은 못 찾았던 것 같은데 다시 트라이 해볼까요? 내가 못 찾은 적이 없었는데 1월달 1월달 손들어 지나갈까요? 5명 한번 해볼까요? 1월달 몇 네? 12일 12일 이렇게 이따 같이 점심 먹어. 네. 그때 크리티컬 포인트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축구팀 A하고 축구팀 B하고 주심 1명 23명 그러면 50%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